안녕하세요. 시황을 보는 시황 전문가 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의 하시는 파생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파생인들을 하나씩 좀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슨 실수일까요? 너무 차트쟁이가 되시려고 해요. 너무 차트로만 장을 판단을 하고 이 차트를 맹신을 해서 이 차트만 보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자, 하지만 결과는요, 통계치는 많은 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로 마감짓습니다. 제가 아는 파생 모든 인물 중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손실이 나고 2분밖에 수익이 안 나요. 자, 이 파생 시장은 10번 진입해서 8번이 맞는다 그래도 그 2번의 실수 때문에 계좌가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파생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냐? 자,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은, 자, 제가 옆에다 써놨죠. 오늘 제 주제는 시장을 읽으면 자리가 보인다입니다. 시장을 읽으시면 자리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장, 파생 시장은 아주 정직한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경제 지표, 이 모든 시황은 경제 지표 안에 담겨 있어요. 이 경제 지표를 읽고 자신만의 뷰를 만든다면은, 이 시장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질 수 없어요. 필승을 할 수 있습니다. 뷰만 확실하게 잡는다면요. 그 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을 읽으면 자리가 보인다. 제 이름 션타임이고요. 읽어주세요. 자, 시장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기대 심리에 오르고 우려 심리에 빠진다입니다. 자, 다 같이 기대 심리에 오르고 우려 심리에 빠진다. 무슨 말이냐? 자, 시장이 현재 향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모든 지수를 포함한 이 파생 상품도 같이 올라가고요. 우려 심리에 향후의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은 우려 심리에 빠진다. 이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파생 상품의 원칙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 시장에는 자신만의 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뷰는 경제 지표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경제 지표를 해석하기 전에 3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표가 몇 시에 언제 발표되는 것쯤은 아셔야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반등이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에 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왜냐? 지표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항상 컴퓨터에 앉아서, 자, 내가 오늘 매매를 하려고 그런다. 컴퓨터에 앉아서 HTS를 틀어놓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지표 시간을 파악하는 거다. 지표 시간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지표가, 오늘 발표되는 지표가 어떤 내용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실업률 지표. 간단하죠? 실업률. 자, 그 한 나라에 얼마 정도의 인구가 지금 현재 직장이 없는지, 무직 상태로 있는지, 그걸 나타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지표가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간단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지표를 연간 지표라고 제가 해놨죠. 연간 지표. 이 연간 지표라는 것은 오늘 몇 시에 발표될 무슨 내용의 지표가 어떤 수치를 기록할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파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대 심리에 오르고 우려 심리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올 실업률에 10시 반에 발표될 실업률 지표가 실업률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연간 지표, 이제
전에 과거에 있었던 지표들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실업률 제가 실업률 말씀드렸으니까 실업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업률은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비동지표와 같이 발표가 되죠. 그 전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전주에 ADP 고용 변화율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ADP 고용 변화율 이 두 지표는 결국에 지금 현 그 나라의 실업률과 고용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그 두 지표에 의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실업률이 늘어났으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 고용 변화율 지표가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해서 고용 창출이 폭이 적어졌으니까 실업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 그대로 그날의 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약간 어리둥절하신 표정인 것 같은데, 자,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우려 심리일까요? 기대 심리일까요? 우려 심리죠. 우려 심리면은 그렇죠. 하락하죠. 빠지죠. 반대로 실업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기대 심리인가요? 우려 심리인가요? 기대 심리니까 장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원칙 가장 중요해요. 시간, 지표 내용,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된 연간 지표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그럼 지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제가 이렇게 예를 지어봤습니다.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GDP. 자, 잠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시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이 PPT에 준비하신 자료가 써져 있는 자리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좀만 공부하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바로 달러가 강세이냐 약세이냐. 달러가 다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달러가 강세이냐 약세이냐.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파생인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네 가지가 있죠. 자, S&P 스탠다드 푸어 500 지수, 그리고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가 있습니다. 이 네 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라든지 이런 용어적인 설명은 나중에 차후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 방에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할게요. 달러 강세면은 유로와 골드는 쉽게 말해서 떨어집니다. 자, 다시 달러 강세면은 유로와 골드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달러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구나 아니면 약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걸로 넘어가 주세요. 자, 금요일 10시 반에 발표되는 실업률의 지표가 발표됐는데 연간 지표를 봤을 때 높은 수치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은 달러의 약세겠죠. 네, 달러의 약세겠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자, 달러의 약세다. 달러가 약세면은 유로와 금이 떨어진다? 아니면 상승한다? 올라간다. 자, 다시. 달러가 약세면은 유로와 금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내려간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달러가 약세입니다. 왜냐? 10시 반에 발표될 때 실업률 지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달러의 약세다 강세다? 약세다. 왜냐면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한국이가 풍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유로와 금은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 내려간다죠. 자, 이렇게 하나의 이런 패턴을 토대로 오늘의 그날의 뷰를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분들이 큰 지표, 비농지표 아니면 주간 원유 재고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매매를 안 하시고 그냥 자리를 뜨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지표 내용, 연간 지표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오히려 그 장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렇다면 고용지표. 달러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적인 파생 포인트는 달러가 강세이냐 아니면 약세이냐. 그렇다면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흔히 작년도 대비 얼마 정도의 물가가 상승을 했느냐. 가격이 뭐 작년에 200원이었다가 이번 연도에는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300원이냐 400원이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거에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은요 달러의 강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오면은 달러의 약세예요. 네. GDP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개인 평균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1년에 가져가는지를 나타내는 게 GDP예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GDP가 높아진다면은 달러의 강세, 낮아진다면은 달러의 약세입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GDP만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추리고 압축해서 만든 지표 이 세 가지 지표만 아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고용지표가 높아지면은 달러의 강세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강세고 GDP가 올라가면 강세다. 달러가 강세면 유로와 금은 달러와 유로와 금은 약세를 보인다.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패턴 흐름에 대해 전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또 한 가지 달러 강세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 한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해요. 자,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것을 딱 결정 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받는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높겠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우리가 그 대출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금리 자체가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기준금리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딱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면은 달러의 강세입니다. 자, 다시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면 달러의 강세다. 낮아진다면은 달러의 약세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유로와 금은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와 금은 올라간다. 이렇게만 아시면 지금 여러분은 모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 지금 아신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뷰는 이렇게 잡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파생의 가장 큰 원칙. 시장은 기대심리에 오르고 우려심리에 떨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가 강세이냐 약세이냐이고, 자, 고용지표가 높아지면은 달러는 강세고 낮아지면은 약세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는 그날 하루의 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HTS를 딱 틀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의 지표를 확인을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어느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지표 발표되는 지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전에 발표됐던 연간 지표가 어떤 수치를 기록했는지를 아시면은 그 지표가 무슨 수치를 기록을 하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원칙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인들 대다수는 실수를 하고 있으세요. 지표에 대해서 너무 멀리 하시려고 합니다. 차트만 공부하시려고 해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하시는 큰 실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이 제 원칙들을 토대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넘겨주세요. 자, 제가 1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에 매매한 내역입니다. 제가 총 200만원을 넣어가지고 798만원 수익이 났어요. 2주. 넘겨주세요. 자, 1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 똑같은 200만원으로 매매를 했을 때 났던 수익입니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997만 6천원이 났습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2월달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 했던 수익 중에 200만 원 넣고 해서 1,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와. 왜냐? 저는 확실히 저만의